네, 그럼 지금부터 자유한국당 정치기 의장을 역임한 당내 최고의 경제, 재정, 예산, 금융 정책국인 강동 출신의 삼선 김강림 국회의원의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 진행은 먼저 홍도 경북의 청년 보정에 대한 비전과 포부를 밝히는 김강림 국회의원의 출마 선언, 그리고 이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언론인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약 30여 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천년 경북의 더 큰 내일을 위해서 큰 결심을 오늘 가지실 김강림 국회의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운 날씨에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그냥 혼자 다소곳이 기자회견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 오셔서 공평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의 20만 당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 마지막 정치 인생을 걸고 태백산맥과 335km 동해안에 그 장엄하고 눈시린 경계를 넘어서 경건하면서도 무거운 첫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예산 담당 중앙부처의 공무원으로서, 경북의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경북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평생 단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만, 이제 직접 경북 부활에 깃발을 들기 위해 엄숙한 마음과 결연한 의지로 경상북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합니다.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우리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본향이자 미래입니다. 화랑정신과 호국정신, 선비정신과 새마을정신은 우리 민족을 지키고 국권을 수호하면서 공동체의 안녕을 지켜왔습니다. 근대화의 초석을 닦고 산업화를 이루어 민주화를 실현했습니다. 우리 경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일궈온 중심이고 한복판입니다. 파괴는 한순간이지만 창조는 긴 시간과 고난 속에 잉태합니다. 보수는 전쟁의 피해를 딛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룬 주역들입니다. 보수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처절한 자기 희생으로 복지국가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보수의 이름은 생산이요 창조입니다. 보수의 역사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보수의 요구는 안정 속의 개혁입니다. 보수의 미래는 가정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입니다. 경북은 보수의 심장입니다. 적폐청산이 보수 괴멸로 이어지는 것만은 꼭 막아주십시오. 김강림이 실력과 능력으로 보수를 다시 세우고
경북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웅도 경북의 도민 여러분, 저는 매일 밤 어머니의 기도와 재봉틀 소리를 들으며 꿈을 꾸어왔고, 새벽에 일어나 안동역 첫 열차에 올라서 신문을 판 뒤에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제 꿈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대한민국의 꿈이었으며, 이는 전쟁터에서,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교실에서 피와 땀과 온전한 정성을 다한 우리 세대 모두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농업고등학교와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편생활을 하면서 영남대학교 야간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25살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 합격해서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의 길을 시작을 했고, 청와대 비서실, 비서실장실, 기획조정비서관, 그리고 기획예산처 재정기획부장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길을 닦는 일선에 서 있었습니다. 특허청장과 재정경제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뒤에는 대학교 총장을 지내면서 취업률 전국 1위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재정경제부 차관 시절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장으로 남쪽의 수석대표로 대북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 진출해서는 지금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고, 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원장과 2번의 정책위 의장을 역임하면서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의정활동 10년간 6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8년에 3조 원이었던 경상북도의 국비 예산을 10조 원까지 끌어올린 데 심부름을 했습니다. 경제, 예산, 재정, 금융을 아우르는 정책 전문가로서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지우게 되는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예산과 기업 옥죄기 정책의 경고음을 울리고, 삭감된 영납의 SOC 예산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여야가 뒤바뀐 현실에서 경상북도는 경제를 알면서 정책을 설계하고 구상해 본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00여 명의 회원을 둔 우리 기획재정부의 예산실 출신 모임인 예우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폭넓은 인맥에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회원분들 중에는 장관이 14분이 계십니다. 경북의 정신을 살릴 도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10년의 정치 활동에서 특정 계파에 명을 대지 않고 오직 보수 정권의 성공만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경북이 낳은 정치인으로 오늘의 경북을 일구는 데 열성을 다했고, 오늘과 다른 내일의 경북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실력 있는 보수, 경제를 아는 보수 정치의 한길만을 걸어왔습니다. 깊은 강은 소리 없이 멀리 흐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로서 성과를 내고자 해왔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고 진영을 달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해득실을 따져서 요리조리 가벼이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전환점에선 경상북도에 필요한 사람은 요란하지 않은 믿음직한 선장의 면모를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북을 미래의 바다에 닿게 할 인물이 경북지사에 당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에 23분의 시장 군수님을 모시고 정례 도정회의를 통해서 소통과 협력으로 균형 있는 도정을 운영해 나갈 인물,
중앙정치와 맥을 같이 하면서 공동도정 운영을 펼칠 사람, 재선, 삼선과 같은 임기 연장에 연연하기보다는 단임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더 이상 도민을 위한 시간은 없다 하는 생각을 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도정을 펼칠 사람은 그런 사람이 지사가 되어야 돼도 감히 김광림이 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경북의 미래를 열어갈 도민 여러분, 미래는 배척과 파괴로 열린 것이 아닙니다. 개선과 발전을 통해서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어제 없이 오늘이 없고 오늘 없이 내일이 없습니다. 과거를 부정하고 현실을 외면하면서 자기와 다른 생각을 모조리 적폐 세력으로 몰면 미래가 없습니다. 경북 도정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김광림의 경북 도정 방향은 경상북도 도정 역사의 창조적 개성과 혁신적인 실천입니다. 최근 10년에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 산업단지와 산업체 수, 도로 연장과 국가 예산의 확보, 농업소득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켜 오신 김관용 지사님의 업적을 계승 발전하면서 새로운 천년 도정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기초를 설계해 놓은 경북 발전 방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북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공직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리입니다. 도민을 위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저는 수많은 인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역시 경북 출신이 조용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해내온 것을 보았습니다. 일이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직에 있을 때 사람을 쓸 줄 알고 키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경북도의 모든 공직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훌륭한 역량이 도민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이도록 도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경북의 역사를 가슴하는 우리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우리 경북은 하나입니다. 23개 시군 어디 하나 깨고는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지역별로 맞춤형 사업, 특화된 산업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서 더 큰 경북으로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첫 번째 이름이요, 상징 그 자체입니다. 포항 제철에 꺼지지 않는 용광로는 우리 산업의 심장이었고, 철강 산업의 망치질은 한국 경제를 뜀박질시킨 박동이었습니다. 동해의 시면에서 솟구쳐 태양을 받드는 포미곶 상생의 손 위에 4차 산업을 견인해 나갈 첨단 R&D 산업을 올려놓겠습니다. 영일만항 개발과 해양 자원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망의 동해안 바다 시대를 위한 환동해 발전 본부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진 피해 복구와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지진 위험에 노출된 경상북도 일대 지진 종합 대책도 마련 실천하겠습니다. 독도 역도 주권 확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챙기고 사동항과 독도 방파제 등 울릉도 활성화 사업들을 완성하겠습니다. 경주는 서라벌의 여명과 불국사의 종소리 속에 통일된 천년 고대 국가의 성업을 이루었습니다. 경주는 우리 한국 문화의 가장 빛나는 결정처이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원전 방패장을 기꺼이 떠안은 살신성인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마땅한 보상과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실록환경 복원을 통해서
천년도읍의 위험을 갖추는 일을 차질 없이 완성하고 전력에너지 산업과 첨단 신소재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새로운 차원의 문화관광산업 발전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울진, 영덕, 경주시 등 원전 소외 지역의 경제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태관광, 해양 등 특성화 성장 산업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가동 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원전 안전관리 산업센터를 유치해서 일자리가 더욱 만들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경산과 영천, 청도 등 남부권은 자동차 부품 산업 등 기존의 주력 산업 기반과 풍부한 인재를 활용해서 첨단 미래 자동차 관련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로봇 의료 기술 등 휴먼 창의 지식 산업 중심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항공기와 군수, 국방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글로벌 코스메틱, 글로벌 화장품 산업과 청색 기술 융합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입니다. 구미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혼과 새마을 정신이 빚어낸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옥동자였습니다. 쇠락해가는 농촌을 떠나는 이들을 부모 안으면서 한국 경제의 발전의 또 다른 한 축인 전자와 반도체 산업을 꽃피운 곳이기도 합니다. 상주 김천은 물론 영주, 봉화, 영양, 청송 중에서 떠난 경북의 아들, 딸들이 제2의 고향 삼아서 IT 산업 일꾼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 구미입니다. 구미 경제를 살리는 것이 한국 경제의 리셋의 출발점입니다. KTX 구미 연결을 반드시 완공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개선되어 있습니다. 제1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재생시켜 나가겠습니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차세대 모바일 IT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김천에는 구미와 산업벨트를 연계해서 첨단 산업과 미래형 첨단 자동차 R&D 리서치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혁신 도시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칠곡, 성주, 고령과 군위에는 미래형 문화 관광 융복 벨트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시설 농업을 규모화하고 6차 산업으로 성화시키겠습니다. 특히 성주와 김천 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사드 배치 주민 지원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상주는 경상북도의 이름 그대로입니다. 근대까지 정치, 경제, 행정, 군사,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경상가면 상주는 한의 신약 산업의 기반을 탄탄히 닦아가면서 교통 거점 도시에 걸맞는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발전의 전기를 확실하게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경상북도 북부권은 백두대간 프로젝트, 국가 축산 과수밸리 등 미래 농생명 산업벨트로 연결되어 발전의 속도를 내게 될 것입니다. 문경은 RCT 융합 스포츠밸리가 조성되도록 바꿔가고 영주에는 첨단 베어링 연구산업단지가 둥지 틀게 하겠습니다. 봉화, 영양, 청송에는 국가 산책 클러스터 조성 등 백두대간 관광 자원화 벨트가 완성되도록 하고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주황산이 차별화된 관광 사업의 핵심지로 떠도록 하겠습니다. 예천, 의성, 안동에는 곤충산업과 신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바이오, 백신 클러스터가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SOC도 복지, SOC도 교통복지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경북 발전의 제1첫 번째 조건은 빠른 교통 접근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되도록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동해안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전국 어디서든지 2시간 이내에 경북에 올 수 있고 경북 도내 어디서든지 서로 1시간 이내에 오갈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영남권 통합 신공항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경북의 하늘길을 열겠습니다. 농업은 민족 자산입니다. 스마트 농업 시설과 농자재 보급을 늘려나가고 반농업 로봇화 사업 등 ICT 연계 농업 첨단화에 속도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은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체험, 치유, 관광 등이 융목복합된 6차 산업으로 농촌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70%가 산림인 우리 경북에서 산림자원 활용을 높이고 어족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단체인들과 소통의 장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의 확대시켜 나가는 길을 열어가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종합복지문화센터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기업을 육성 지원하면서 경북 경제의 빈 곳을 메우는 한편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보살피면서 경북이 스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경북의 문화예술이 지역을 벗어나서 대륙과 대양을 오가게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가을설이 내린 논에서 이삭을 줍고 눈 내린 겨울 들판 보리밭을 받는 농부의 심정으로 꿈도 경북 천년 도적의 길을 가겠습니다. 정치에 치중하기보다는 정책으로 성과를 내겠습니다. 말하기보다 듣기에, 생생내기보다 성과 거두기에 목적을 두겠습니다. 저는 최근의 정국을 보면서 국민은 이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태를 본다. 유권자는 지적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본다. 사람은 부정을 불편해하고 긍정을 좋아한다. 역사는 분노로 얼룩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정의의 씨앗을 사랑해왔다. 시계바늘은 뒤를 보지 않고 앞으로 가는 듯 하지만은 늘 지나온 시간을 다시 걸어본다. 민초는 이익을 쫓는 듯 하지만은 종국에는 대의를 향한다. 사람은 불행을 쥐고 있지만은 사랑을 품고 행복을 바라보면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살피면서 도민들과 함께하는 공감 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참여 도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미래로 가는 도정을 펼쳐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래 도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바쁘신 시간 날씨가 추운 가운데도 청취해주신 언론인분들과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응답은 플로어에서 백브리핑 형식으로 조금 더 소프트한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경북 도정에 대한 정책 비전 및 공약 설명회는
추후 시간을 갖고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마의 비전에 대한 또 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있으시면 시사 전문지 영남전을 발행입니다. 네. 지금 30분 동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30%만 달성해도 경부가 처음 될것 같습니다. 언론은 지금 군이 국가공단인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대안에 사실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대구 치수원 군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해결 대안에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공단의 분양가 문제는 이 공단의 부지를 마련하는데 그 비용과 그리고 그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이익을 내고 월급을 주고 또 투자의 돈을 마련하는 계산 한복판에서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일자리를 줄이고 장사가 되어서 더욱더 투자해서 더욱더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데 필요하다 하다 보면 경상북도가 땅값에 보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구 치수원 문제는 아시다시피 10수년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한 곳이 뇌물이다, 내적으로 더러워는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양, 도의원, 시의원 모두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깨끗한 물, 풍부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하고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분. 의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전월신문사 이용기자. 지금 현재 회계문 전체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23개 신문을 아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확신적으로 보이는데, 모든 것은 기재부도 또 고위직으로 계시고 한데 예산이 문제고, 그 다음에 현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서 또 파트너십을 발휘한다거나 다른 예산 확보하는 소시 예산이 거의 다 날아갔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이 막 섭외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도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3개 신문을 지금 만 도 이상 하셨다 하더라도 봉화라든지 울릉도이라든지 이런 소외된 지역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꿈이나 포항시 이런 데, 경상 이런 데는 발전되지만, 그래서 시간이는 발전되지만 북부의 교통 오지라든지 이런 데 쪽에 균형 발전이 어려운데, 그러한 것을 앞으로 만약에 지사님 계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예,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우리 23개 시군을 보면은 각자로 수천 년 된 수원 있는 고장의 DNA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동해안, 남부, 중부지역, 이 특징을 골고루 살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배고프고 먹는 걸 해결할 때는 그거 못하면 죽는 줄 알고 고향 떠나 구미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3만 불 시대로 기본적으로 먹을 것 해결하고 자는 것 해결하고 아픈 거 해결하고 되는데, 내 지방에서 내가 힘을 쏟아서 고향을 지켜가면서 큰 돈 벌지 않고 즐겁게 저녁에 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고향에서 묻혀있고 고향을 걱정하면서 사는 길이 좋겠다 생각하고, 다만 군부에서 모여서 교통오지에서 늘 맑은 공기 마시고 산 보고 살아가면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23개 시군에 1시간 내에 어디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예컨대 지금 포항과 안동은 거리는 62km입니다. 지금은 2시간 20분 걸려요. 지금 4차선 도로가 노용하고 있는데 62km 같으면은 시속 한 80km만 밟으면 몇 분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교통의 이 연계를 통해서 어디든지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해오는 그런 곳이 되도록 하고, 예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무슨 뭐 경제, 예산, 재정, 금융통이라고 하지만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며칠 공부해가지고 하면은 누구든지 가서 강의도 하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런 곳에 일을 30여 년간 국회에서 그 일을 10여 년간 하면서 맺어온 사람관계, 인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의 경제부총리 하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는 제 과장 때 한 사무실에서 사무관을 했습니다. 국장 때 과장을 했습니다. 제가 김영삼 대통령 비서실장실에 기획조정비서관으로 박관영 비서실장을 모시고 일을 하면서 김동연 과장을 행정관으로 한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또 왔고, 이제 이런저런 관계가 맺어져 오면서 예산실에 현역 YB와 OB가 함께하는 600여 명이 모이는 내년도 2월 6일 날 모입니다만은 거기에 회장을 역대 회장들이 쭉 오는데, 거기에 이제 회장을 맡으면서 장관 하시는 분, 또 현역에 계시는 분들 맺어오는 인간관계가 배어나면서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활동했습니다만은 금년에 국회에서 3,150억 94개 사업, 그 중에 신규 사업이 40여 개가 담기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세세하게 팩트를 설명하고 논리를 전개해가면서, 그리고 30년, 40년 맺어온 인간관계가 숫자로 나타난 것이 예산이다. 이런 노력을 도지사도 하고 시장도 하고 군수도 하고 담당 사무관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람관계로, 그리고 논리로, 그리고 깨끗함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제가 다음 장에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예, 여쭤보겠습니다. 뉴데일리 강춘탁입니다. 네네. 여기 당초 최경환 장관님 나오면은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말씀하시는데, 친박의 어떤 지지를 유대 근거들이 보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출 의원이 아래 했습니다. 국회의원직까지 던지겠다 이렇게 시작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은 뭐 국회의원직이라든지 방위위원장 사태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최경환 의원이 안 나오면 안 나오겠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제 경제개혁은 6년 후배입니다. 고시 6년 후배입니다. 경제개혁은 한 손밖에 맡은 후배입니다. 그런데 산업부 장관도 하시고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했는데, 도지사의 뜻이 있다고 하면은 후배하고 경쟁은 안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사정으로 제가 다시 온 거지, 저 나오면 안 하겠다.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할지 몰라도 후배와 경쟁해가면서 도전을, 그분이 경력이나 봐도 잘할 수 있는 분인데 내가 그거 하지 않겠다. 이 말에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국회의원 지금 던질 거냐? 예. 그거는 당대표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국회의원직 던진다는 그런 발언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국회의원직 던지겠다고 해서 던지면은 의원직 사표를 내면은 수리된 경우가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수리된 적이 없고, 정상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도지사로 출마하면은 국회의원은 60일 이전에 사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1일 그 전에 자유한국당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후보가 결정이 되고 61일 이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사표를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미리 말씀하신 분은 아마 그런 결연한 의지를, 결단을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모든 의원들의 생각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국회의원으로서 뽑아준 지역구 구민이 있고 또 국회의원을 어떻게 되면은 다시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경상북도 또 당에서 생각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지 표현을 몰라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 과거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2분 정도만 더 받고 저희 편수 이상현 기자입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보수를 오늘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의 정치 계열 비롯해서 출마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경북도민들께 어쨌거나 사과 한마디쯤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없어서 일단은 안타까운데, 일단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구도 자체가 정치인과 행정 관료 이런 식으로 구도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정권이 이제 기존의 야당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지금 정치인과 행정 관료 이 두 분야 계신 분들 중에 과연 현 정권과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이 더 이루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궁금하고 계시거든요. 의원님 생각에는 정치인이 도정을 잘 이끌어갈 것이다, 정치인 출신이, 또는 행정관리가 나을 것 같다, 어떤 의견이실지 세계를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TK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경상북도는 보수의 심장이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낸 한복판입니다. 모두가 희생하면서 내가 못 먹더라도 내 아들, 딸들은 학교 보내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 아들뿐만 아니고 내 조카도 서울에 불러가지고 한 집에 먹고 재우면서 해온 그 한복판의 정신이 우리 경상북도였고 보수입니다. 지켜내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서 깊이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보수의 제거를 위해서 일을 시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치인과 행정관료 누가 도지사로서 적합하고 일을 더 잘할 수 있겠나 하는 말씀인데, 정치인과 행정관료라는 비교는 조금 덜 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행정과 주방행정, 중앙정치를 한 사람과 이렇게 대비, 이런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25살에 고시 합격해가지고 34년간에 행정을 했는데, 그리고 대학에 가서 총장하고 국회 와서 10년 됐는데 저는 행정가입니까? 정치인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행정에 통달하신 분, 이런 분하고 또 이 중앙행정과 정치를 섭렵하신 분, 이런 분이라고 보는데, 맞춤형으로 어떻게 하시는 분이 좋겠나 하면은 둘 다 경험하신 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경북이 경북만으로서만 경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장 도지사와 같이 어깨를 나눠내서 협조를 하고 중앙부처의 장관을 만나고 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하자면은 어떤 분이 더 좋겠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 부산의 서병수 시장, 울산의 김기현 시장,
경남의 홍준표 도지사, 우리 경북은 아주 예외적으로 특출나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김관용 지사가 해주셨습니다. 남경필, 박원순,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이시종 충청북도, 이런 분들이 행정가이고 지방행정을 했는 분이니까 중앙 정치와 중앙 경험을 했느냐 하는 것을 반추해보면 뻗어나가고 또 협조하고 다시 오르면서 하는 것은 행정 경험과 정치 경험을 한 사람이 활동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질문을 네, 한 번만 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마이크 좀. 네, 대굴보 김우석 기자입니다. 방금 하신 질문에 또 어떻게 보면 좀 맞는 추가 질문인데요. 지금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경북도지사에 출마하시는 분들 릴레이가 조금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원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다른 후보자들과 어떤 차별점을 강조하실 예정인지,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고 또 자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예. 그건 경북 도민이 선택할 때 저 사람은 어떻고 저 후보는 어떻고 이 후보는 어떻고 안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김광림은 34년간 경제, 재정, 예산, 금융을 해왔고 다시 국회에 진출해서 10년간 상임위원회를 바꾸지 않고 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업무를 계속해 왔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6번, 개수조정 소위에 4번, 전체 아우르는 간사를 2번을 해봤습니다. 이런 경험과 그동안에 쌓아온 인맥관계, 노하우를 가진 사람을 선택을 할 건지, 그런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택을 할 건지, 그리고 아니고 다른 분들도 장관하시고 이렇게 특정한 경륜과 경험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묶음이 경상북도를 발전시키고 도민을 아우르는데 더 적합할 건지 하는 것은 도민들이 잘 판단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죄송해도 제가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통 능력도 좀 부족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일로서 꼼꼼하게 챙기고 끝을 보는 성격으로 지금 평생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청해서 3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네. 속에 보면 당신이랑 대중 시겠다면 그건 하겠다 안 합니까? 아니, 그거는 모든 열정을 다해서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국회의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를 끝까지 디테일을 챙겨가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오늘 참석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제7회 전국공식지방선거 국회의원 김광림 경상북도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연말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외 기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네, 편안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